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며칠째 내리고 있는 강한 장맛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밤부터 충청 이남 지역으로 장마 전선이 머무른 채 계속해서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사태, 홍수, 범람, 유실, 매몰같이 거의 모든 유형의 수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충북 오송의 한 지하차도에선 갑자기 들이닥친 강물에 여러 대의 차량이 고립돼 있습니다. 실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을 제외하고도 오후 6시 현재 전국에서 2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우려됩니다. 우선 상황이 급박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하차도엔 현재 몇 대의 차량이 고립되어 있는 건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정 규모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차도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수색에 한창입니다.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37분쯤.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이 일대 수십만 평이 현재 강이 돼서 진입이 어려워요. 물이 꽉 차 있고 흙탕물이고 길이도 길고 넓은 저 바다와 같이 흙탕물로 다 덮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3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력으로 탈출한 9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올라가지고 자력으로다가 난간 쪽으로 올라가서 구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차량 19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시내버스입니다. 오송 방향으로다가 11대가 들어가 있고 저기 오송에서 청주 방향으로다가 지금 8대가 들어와 있는데 CCTV상에 지금 통과가 안 된 게 지금 19대로다 지금 저희들은 점정적으로 다만 정확히 몇 명이 고립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 시내버스에 승객 9명이 있었다는 구조자 증언 등을 토대로 최소 19명 이상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유입돼 차량과 운전자들이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오송 지하차도엔 최소 19명이 고립된 걸로 보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송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주 기자, 지금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주 오송읍의 궁평 제2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45분쯤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지하차도에서 5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철골 가교 끝에 제방죽이 터지며 미호강이 범람해 강물이 흘러들었는데요. 유입된 강물이 불과 2, 3분 만에 지하차도를 침수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접수 2분 뒤 출동 지령이 내려지고 10시간 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1명이 심정지로 사망했고 9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청주시는 1분당 3만 리터를 배수할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를 투입해서 지하차도에 있는 물을 미호천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과 하천의 물이 계속해서 지하차도로 유입돼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19 구조대 등은 보트 4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지하차도 내부가 흙탕물로 뒤덮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탓에 잠수부조차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버스 한 대를 포함해 차량 19대가 침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탑승자 9명과 다른 18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하면 최초 고립된 사람은 최소 27명이었는데요. 현재 최소 19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더 있을 수 있어 인명피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송 궁평 제2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에서 구조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도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예천군에서만 주택 매몰로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큰 비에 떠밀려온 흙더미와 돌에 맞아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트럭도 보이고요. 종이처럼 구겨진 슬레이트 지붕과 뽑힌 나무가 어지럽게 엉켜 있기도 합니다. 저 멀리 토사에 완전히 뒤집힌 차량도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강한 비가 퍼붓기 시작한 새벽부터 탈출을 시작한 주민은 저희 취재진 질문에 죽을 각오로 대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올 때는 정신도 없어서 맨발로 신도 없이 엎에 나와서 물이 펑펑펑 막 쏟아지는데 뭐 숨을 억지로 쉬었어요. 억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대피를 못한 주민도 있을 텐데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북 예천군은 마을 3곳이 매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좀 전까지도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종일 내린 비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 바로 뒤에 있는 저 산도 폭우로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더는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근 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예천군뿐만이 아닙니다. 사흘째 4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영주, 문경, 봉화 등 이 경북 북부 내륙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와 주택 매몰 같은 피해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산 비탈 안에 붉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쓸려 내려오면서 농경지는 엉망이 됐고 균형을 잃은 전봇대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경북 문경시 삼북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2채를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 36분. 집에 있던 주민 2명이 토사에 매몰돼 그만 숨졌습니다. 아침 7시 27분 경북 영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을 덮쳤습니다.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고 한 5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50년. 이 밖에 경북 봉화에서도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을 덮치면서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 야, 저 산사태가 참 무섭네요. 잠시도 안 쉬고 꾸준히 그냥 내렸어요. 어제부터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4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이 지역에 최대 20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구조 작업이 더디다는 겁니다. 진입도로가 아예 끊기거나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막히면서 현장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흙을 다지는 중장비. 그 뒤로는 소방차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다리 진입로가 불어난 강물로 유실돼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거센 물살에 사람 한 명이 그냥 지나다니기에도 아슬아슬한 상황. 반대편 마을은 새벽에 무너져 내린 산비탈 흙더미로 주택들이 매몰된 지역. 진입로까지 끊기며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천 너머로 매몰된 집을 바라만 봐야 하는 주민은 속이 탑니다. 여기 집 있지? 네. 거기 물이 거기서부터 그냥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다 쓰나미 오는 거 매로 그냥 그렇게 나가더라고. 차고 뭐고 뭐 있는 거 싹 다 여기다 다 떠내려갔잖아. 이것도. 새벽 시간 난데없는 날벼락에 주민들은 겨우 몸만 피했습니다. 살아 나오는 게 뭐 그거지 뭐 어떤 그거 겨를도 없더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이 영화를 볼 뻔한 거를 막 밀고 나가는데. 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68인데 이런 평생 이런 그걸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전기 안 들어오지, 물 안 되지. 타 동네 마을 회관으로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송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건질 물건이 있을까 찾아보지만 흙으로 범벅된 물건들은 대부분 못 쓰게 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내려온 탓에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정든 이웃이 한시라도 빨리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 창고에는 자는데 밀고 들어가고 아들만 나오고 아버지는 지금 물에 떠내려가 실종되고 지금 못 찾았어요.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사회 일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오늘 비 피해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식들 보셨겠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발생한 피해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최 기자, 피해 양상이나 지역 모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에 발생한 비 피해, 이게 전부인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피해 규모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청주시 오송읍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궁평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요.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속에 최소 19명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침수 발생 당시에 이 도로관리사업소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오송 방향에서 차량 11대가 그리고 이 반대 방향에서 차량 8대가 지하차도에 진입한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면 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인근에 하천이 있습니다. 이 미호천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미호천의 제방이 유실되면서 하천의 물이 범람했다. 이게 현재로서는 추정되고 있는 원인입니다. 이 50m 구간의 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채운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이 옆 도로까지도 흙탕물이 중간중간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호천이 불과 이 5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데다가 주변이 평지이기 때문에 이 빼낸 물이 다시 유입되고 있고 배수 작업도 여전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 기자, 정확한 피해 원인은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흙탕물이다 보니 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잠수부 투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상황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지하차도의 길이가 또 도입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까지 해서 한 700m 정도 규모의 지하차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소방당국의 설명처럼 이 앞뒤로 차량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들이 지하도를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난 2020년에 부산에서도 집중호우로 차량들이 원활하게 이동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차량 6대가 잠겨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는 유독 이 산사태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장소죠. 이 경상북도 권역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예천과 문경 그리고 영주, 봉화 등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 혹은 토사 유실로 16명이 숨지고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거든요. 오늘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예천 지역의 한 지역을 보면요. 급경사나 이 침수 취약 시설과 인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라는 것을 선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라든지 댐 그리고 경사지 여가시설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청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 오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대부분 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아니어서 대비도 그만큼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 지자체나 정부나 인명피해 예상 지역으로 이 관리 감독도 못한 지역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발생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며칠째 오다 가다를 반복했었던 이 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이미 땅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흙이라고 하는 것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면이 붕괴된다든지 특히 경사가 급한 곳을 중심으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 경북 지역은 지난 2주 동안 이 4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가 왔습니다. 전문가 의견대로라면 비가 여러 날 오면서 이 토양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은 굉장히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 이 집안 구조 자체가 쉽게 붕괴될 수 있었던 겁니다.
뉴스A에서는 이번 주 내내 이 산사태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나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일보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충청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 지역엔 사흘째 400mm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괴산댐 물이 넘치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상 대응 최고 단계가 가동됐고 일대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괴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수전교에 나와 있습니다. 괴산댐과는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지금도 이곳엔 시간당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잠깐 잦아들다가 다시 급격하게 쏟아내리는 현상이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괴산댐 물이 넘치는 원류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6시 반쯤입니다. 최대 방수량인 초당 2,500톤보다 많은 비가 유입되면서 원류 수위인 137.54m를 넘긴 겁니다. 괴산군은 모든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피한 괴산 주민은 1,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괴산댐에서 방류한 물이 유입되는 충주에서도 주민 1,1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산댐 물이 넘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겁니까? 네, 댐에 물이 넘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모두 괴산댐에서 발생했는데요. 1980년 7월 이후 43년 만입니다. 오전 9시 반쯤 원류 현상은 중단됐는데요. 댐 수위도 오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곤 있습니다.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괴산댐에 A급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모레까지 충북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혹시 모를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괴산댐 근처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현재는 충청권에 인명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송 외에도 충남 공주, 청량, 논산, 세종 등지에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까지 무너져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유준 기자가 전합니다. 아파트 앞 도로가 누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물에 구조대원들이 구명보트를 동원해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제가 한 번씩 저희가 한 번씩 업어서 드릴게요. 그제부터 이틀간 5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주 금강교엔 오전 6시 10분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강교 수위는 오후 한때 경보 발령 기준을 넘는 12m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11m를 웃돌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때문에 어제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차도 잠기고 집도 잠기고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도 잠기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공주 도로 곳곳이 침수나 토사 유출 등으로 통제되면서 금강변에 있는 요양원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119 대원들의 구조 작업 끝에 환자 50여 명이 긴급 이송됐습니다. 가는 길이 보트로만 접근이 가능해갖고 저희가 그 충남 인근에 있는 보트 5대를 동원해갖고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가 강물 위에 머리만 겨우 내놓고 힘겹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비에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된 겁니다. 저희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저희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걸 안 하면 누가 해줄 거예요. 이 밖에도 청양군에선 오늘 새벽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제방이 무너지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4시 53분엔 세종시 연동면에서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치며 70대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충남 지역엔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충북 청주에선 선로에 흘러내린 토사 때문에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추가 사고 위험 때문에 전국의 일반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고 KTX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비탈 옆 선로 위에 열차가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열차 옆으로는 토사가 쌓여 있고 무너진 야산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내립니다. 빗속에서 한창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 경부선 매포터널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근 산에서 선로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열차 7량 중 6량이 선로를 벗어난 겁니다. 열차 운행을 마치고 차량 기지로 가던 길이라 승객은 없었지만 기관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코레일 측은 내일까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선로 침수나 낙석, 산사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열차 선로를 이용하는 KTX 수원, 서대전 경유열차와 KTX 이음열차도 멈춰섰고 KTX도 서행하면서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김천 가는 거 예매했었는데 문자가 뜨더라고요. 취소됐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KTX 알아보니까 많이 불편하죠. KTX는 많이 비싸고.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집중표로 아직까지 서울역에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기차 이용객들은 사전에 열차 운행 상황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 폭우를 견디지 못한 흙더미가 산비탈 아래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 지역에서 붕괴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비탈 아래 도로에 어른 키높이만큼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흙더미와 나무 사이 검은색 승용차가 처박혀 있고 지붕이 통째로 벗겨진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이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앞서가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무 돌덩이 토사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토사가 실제로 계속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절개 지역이 추가 붕괴가 될 경우는 반대차로까지 다 뒤엎을 수 있는 정도의 흙의 양이에요. 도로를 내면서 깎아낸 야산의 토양이 물을 머금으면서 흙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걸로 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산사태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80%가요. 사람이 건드린 데서 발생을 해요. 지질이나 지형이 변해가지고 물길도 변해버려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선 집채만한 바위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고 제천에선 도로 한쪽 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역을 전면 통제하고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흘간 5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섬진강댐도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이 강물에 도로가 끊기면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강물이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네, 전북 순창 동계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넘쳐난 강물이 도로까지 집어삼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700m 떨어진 하류에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불어난 강물에 잠겨 지금은 형체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강 건너편 회룡마을과 내룡마을 등 2개 마을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됐는데요. 두 마을 주민 100여 명은 어제부터 옴짝달싹 못한 채 고립된 상황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섬진강댐 방류량을 초당 1,500톤까지 늘리며 하류 쪽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사흘간 340mm 이상 비가 쏟아진 완주군에서도 불어난 하천에 도로가 잠기며 일부 마을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내일까지 전북엔 얼마나 더 비가 내리는 겁니까? 네, 전북 지역은 지금도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한때 비는 소강 상태로 보였지만 현재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전북 지역에 쏟아진 비는 익산 함나 496.5mm, 군산 477.6mm, 완주 361.5mm, 순창 248.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군산은 어제 하루에만 372.8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968년 이후 일강수량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사흘간 전북 지역에는 390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 익산의 한 배수로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더 온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전북 지역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침수나 붕괴,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수창 동계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맛비는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소 먹이를 주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주민의 사연도 알려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를 한껏 머금은 마을 하천이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는 누군가 남기고 간 소주병과 종이컵이 쓸쓸하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60대 남성이 이곳을 건너다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집 앞 하천에 미리 설치해둔 로프에 안전고리를 걸고 하천을 건너려다 거센 물살에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천 건너편에는 축사가 있습니다. 소 먹이주로 이제 가다 그런 건지 주고 오다 그런 건지 근데 보기에는 가다 그런 것 같아요. 파란색 방수포 아래로 무너진 아파트 옹벽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집중호우로 무너진 옹벽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돌이 위에 높은 데 있다가 툭 떨어지면 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지금 계속 비가 이리 오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위험해요. 오늘까지 사흘간 강원 원주 신림에는 330.5mm, 정선 사북 310mm, 영월 304.7mm, 평창 27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난 또 우리 집도 또 내려가는 줄 알고 밤에 잠도 못 잤어 무서워가지고. 또 물소리는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아이고 산골아대 사는 사람들 불쌍해. 내일도 영서 남부에 최대 100mm 이상 더 내릴 걸로 예보돼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정부는 군부대를 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도착 즉시 국내의 집중호우 피해와 대처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경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등 구조 활동에 군부대를 적극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를 도와서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의 장비나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군이 먼저 관할 지역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구조가 필요할 때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일선 부대들은 출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현장에 장병 50여 명과 굴삭기 3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육군과 해병대 등 4천여 명이 투입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상청이 확보한 위험 기상 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폭우 상황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부 조현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 기자, 앞서 네. 보신 이 충청과 호남 말고도 경북에서도 인명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폭우 영향이 컸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이 충남인데요. 3일간 충남 청양에 561mm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장마 시작 이후 지난 3주간 내릴 비를 보니까 경북에 최고 886mm였습니다. 이번 장마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지역, 바로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엔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2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현장들을 보면 어떻게 한 지역에 이렇게 네. 거의 이틀 내내 오랫동안 비가 내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한반도 주변으로 이 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끝없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죠. 이 두 세력이 싸우는 동안 주변에서는 싸움을 돋우는 요소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장마 전선과 분리돼 올라간 저기압의 소용돌이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찬 공기를 추가로 내려보내고 있고요. 아래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살짝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류의 골목이 더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만큼 기류가 빨라지고 더 급속하게 열대의 더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저 거대한 비구름, 오늘 밤이 지나면 고비는 넘기게 되는 겁니까?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밤까지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센데요. 비의 양이 많게는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시간당 최고 60mm의 극한 호우는 반복됩니다. 비구름대가 지난 밤사이보다는 세력이 약해진다 해도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고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에 또 내리는 많은 비라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 기자, 오늘 서울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수도권은 이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일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충청 지역 전에 서울 등 수도권도 이틀간 퍼부은 폭우로 곳곳에 피해가 많았죠. 장마 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내일부터는 서울 등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중부 중심으로 예상 강수량이 많은데 모레 내릴 비의 양이 서울 등 중부, 전북, 경북 북부에 120mm가 넘습니다. 결코 적은 비가 아니고요. 이후에도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계속됩니다. 그렇군요. 이 폭우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비할 방법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하차도의 경우 물이 낮게 차 있어 보여도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침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처럼 지도상 하천과 만나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 특히나 위험합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순식간에 그 물이 지하차도로 차오르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하차도 안에서 자동차 타이어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차오른 걸 확인을 하셨다면 차를 버리고 바로 나와야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산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람이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일부 담벼락 등에 금이 간 곳이 있다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선제 대피가 중요한데요. 너무 사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위험에 직면하면 미련 없이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오늘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극비리에 이뤄졌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영민 기자,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키이우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2박 3일의 폴란드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일정을 연장해 폴란드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측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고 전사자 추모의 벽도 찾았습니다. 앞서 폴란드 순방 기간 중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전격 방문 역시 전후 복구 사업 등에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소식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깜짝 방문입니다. 경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극비리에 진행된 건데요. 이번 방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폴란드 방문 도중에 추가된 일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대통령과 함께 간 기자단은 폴란드에 남고 극소수 참모들만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간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순방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초청을 받았다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고민을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도 키이우만 들른 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키이우를 찾기 전 인근 부차와 이르핀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사진과 영상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차는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내외가 희생자들 공동묘지에서 촛불을 들고 추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르핀은 민가 폭격 현장입니다. 황폐화된 주거지와 또 폭격을 맞은 차량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시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곳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어 키이우에 있는 전사자 추모의 벽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주요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둔 지난 2월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서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했고요. 앞서 지난 3월 기시다 일본 총리도 전사자 추모의 벽과 또 부차 학살 현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를 찾은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 전쟁 중인 나라를 직접 찾아서 정상회담을 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 극비리에 파병 부대를 찾은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이었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이라크에 파병된 우리 군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이툰 사단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관심은 아무래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밤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잠시 마주쳐 인사를 나눴었죠.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진 뒤에 2달 만에 마주 앉은 셈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곧 양 정상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해질 예정인데요. 우선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재건에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폴란드에 갔을 때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는 1,200조 원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 가능성에 힘이 실릴지도 관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명품 매장을 찾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왜 그런 건지 이 대통령실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원의 호객으로 매장에 들어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일부 보도되자 제대로 된 해명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이 국민의 짜증 지수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16명을 대동해 수도 빌뉴스에서 5곳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고 이튿날 한국 대표단 몇 명이 다시 와 추가로 쇼핑을 했지만 무엇을 사고 얼마를 썼는지는 기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이 그 현지 기사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특이한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좀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좀 점잖게 계시지. 민주당에서는 전국이 물난리인데 한가하게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자리의 무게를 늘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품 쇼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면 이슈가 더 확산되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마저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 시각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혜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구조 작업이 지금까지 11시간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청주 오송읍의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시간 가까이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고무보트를 타고 음파 탐지기와 수중 카메라를 통해 지하차도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45분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지하차도에서 5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제방둑이 터지며 미호강 강물이 흘러들었는데요. 불과 2, 3분 만에 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명이 심정지로 사망했고 9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청주시는 1분당 3만 리터를 배수할 수 있는 방사포를 투입해 지하차도에 있는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과 하천의 물이 계속해서 지하차도로 유입돼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19 구조대 등은 보트 4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하차도 내부가 흙탕물로 뒤덮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탓에 잠수부조차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버스 1대를 포함해 차량 19대가 침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탑승자 9명과 다른 18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하면 최초 고립된 사람은 최소 27명이었는데요. 현재 최소 19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더 있을 수 있어 인명피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주택 여러 채가 매몰된 경북 예천도 연결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7명이 숨지고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곳은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주민들도 추가 산사태를 우려해 이웃 마을에 마련된 거처로 그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 경북 예천군은 마을 3곳이 매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이곳에서만 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토사로 도로가 끊기면서 현장 진입이 어려워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종일 진행됐던 이 토사 제거 작업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지금은 현재 중단됐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에 많게는 250mm 이상 비가 내린다는 예보여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취재진에게 또다시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실종된 이웃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번엔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흘간 장맛비가 집중됐던 충청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새벽 괴산댐이 물이 넘치면서 하류 지역 주민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괴산댐에 나가 있는 신선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 기자,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수전교에 나와 있습니다. 괴산댐과는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오늘 시간당 최대 80mm까지 쏟아붓던 비는 지금 잠깐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괴산댐 물이 넘치는 원류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6시 반쯤입니다. 최대 방수량인 초당 2,500톤보다 많은 비가 유입되면서 원류 수위인 137.54m를 넘긴 겁니다. 괴산군은 모든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피한 괴산 주민은 1,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괴산댐에서 방류한 물이 유입되는 충주에서도 주민 1,1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괴산댐 물이 넘치는 이 원류 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댐에 물이 넘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모두 괴산댐에서 발생했는데요. 1980년 7월 이후 43년 만입니다. 오전 9시 반쯤 원류 현상은 중단됐는데요. 댐 수위도 오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괴산댐의 A급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모레까지 충북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혹시 모를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괴산군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오늘까지 5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도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많고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지역에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고비인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은 26도, 대구는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은 비가 다음 주 중반까지, 제주는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해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고된 재난이었지만 이번에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천재지변은 말 그대로 하늘의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넘기기엔 위험에 대한 예측도 위험을 앞둔 대비책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곳곳이 젖어 있다, 조금만 더 오면 터질 것 같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는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설마 여기서,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설마 하는 생각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전엔 설마가 없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